3.1절 폭설이 내린 영동 지역에 내일 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제행정통합인 메가시티 논의에서 강원도가 소외되고 있습니다. 시멘트 공장이 유연탄 대신 폐플라스틱을 연료로 사용하면서 탄소 배출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고성 송지호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돼 고성군이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3.1절 폭설이 내린 영동 지역에 내일 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내일 새벽을 기해 대설 예비특보를 내린 가운데 새벽부터 밤까지 5에서 10cm, 많은 곳은 15cm 이상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한편 기온도 뚝 떨어져 내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도에서 영상 2도, 낮 기온은 0도에서 3도에 머물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미 많은 눈이 쌓여 있는 만큼 눈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고, 도로당국은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월동장구를 갖추고 적정거리 유지를 부탁했습니다. 인구와 경제가 집중되는 수도권에 맞서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마다 경제행정통합, 이른바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경우 통합할 대상도 마땅치 않고 통합 논의에서도 소외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이른바 부울경은 기존 광역행정구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나 문화, 관광 등 필요한 분야는 하나의 단일체를 구성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라는 게 필요하고요. 국회에서 통합 관련해 특별법을 또 제정하는 게 별도 필요한 거죠. 대전과 세종, 충청 남북도 역시 하나의 생활 경제권을 이루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메가시티 구성을 놓고 가장 유리한 행정통합 방식을 찾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후반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의 사례라든지 이런 거는 물론 참고가 되겠고요. 대구와 경북은 아예 특별자치도로 통합하고 통합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등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메가시티 논의에서 소외받고 있습니다. 인구나 경제력이 빈약하다 보니 함께 묶을 인접 광역지자체도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원도와 전북, 제주를 아우르는 강속권 메가시티를 구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연계 발전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 원주, 강릉 등 도내 강소 도시권을 중심으로 동해안 경제벨트를 조성하는 평화특별자치도 지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많은 권력들을 끄집어 와서 잘 분산시켜서 그걸 갖고 강원도에 맞는 자치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게 자치분권의 핵심이죠. 그러기 위해서 첫 발자국에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를 강원도의 제 몫을 찾기 위한 해법 찾기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내 여야 정치권도 선거 분위기 선점에 나섰습니다. 대선 후보별로 지지 모임의 윤곽도 차츰 드러나 벌써부터 경쟁이 뜨겁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오늘 춘천을 찾았습니다. 당 대표로선 마지막 민생 행보입니다. 이 대표는 대선 출마를 위해 7개월의 짧은 임기를 마치고 오는 8일 사퇴합니다. 사실상 강원도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한 대선 행보를 시작한 겁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림고개 청년 창업자들과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먹는 즐거움 그리고 걷는 즐거움을 제공할 만한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여기에서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청년들과 그런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허영 민주당 도당위원장과 임기 1년 3개월이 남은 이재수 춘천시장이 밀착 동행했습니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도의원들과 춘천시 의원들도 참석해 대선 지지 모임의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권 교체, 도정 교체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대선도 강원도에서 이기고 강원도지사는 물론 도내 시장 군수 18개 자리도 석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한 조직적 움직임은 다음 달 보궐선거 이후 새로운 당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 조직부터
조직을 다시 재건을 했고 이 조직 속에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분야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조만간에 도민들한테 공표를 해서 다음 달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도내 여야 정치권은 현장 지원에 나섭니다. 내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이 짙은 만큼 민심을 선점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여야 모두 올 가을까지는 대권 후보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선 분위기 주도권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시멘트 업계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시멘트 공장의 탄소 배출량은 3,900만 톤, 국내 전체 발생량의 5.5%였습니다. 석회석을 원료로 사용하고 주연료로 유연탄을 태우기 때문에 주로 발생합니다. 시멘트 업계가 정부가 추진하는 2050년 탄소 중립에 동참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국의 소각장에서 태워 없애는 폐플라스틱을 가져다 유연탄 대신 대체 연료로 사용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수단입니다. 폐플라스틱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 폐플라스틱을 시멘트 공정에서 소성 연료로 활용하게 되면 유연탄의 사용량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는 CO2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시멘트 공장의 폐플라스틱 사용은 이미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쌍용량회 동해 공장의 경우 2019년 11만 6천 톤에서 작년에는 42만 8천 톤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까지 동해와 영월 공장의 설비 보강에 890억 원을 투자한 데 이어 올해 75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유연탄 사용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까지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순환자원 사용을 늘리면서 100만 톤까지 감축했고 2025년 50만 톤, 2030년에는 실질적인 유연탄 사용량 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정부의 탄소 중립 비전 실천에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폐플라스틱 사용량이 정체 상태였던 삼표 시멘트도 올해 42만 톤, 내년에는 50만 톤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순환자원 처리 시설에 5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십수년 전 농촌 폐비닐로 시작한 시멘트 공장의 폐플라스틱 사용이 온실가스 감축과 탈석탄의 흐름을 타고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속초 고성 산불 당시 속초 영랑호에 있는 빌라형 리조트 건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한전과의 피해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여전히 당시 모습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배연한 기자입니다. 영랑호 둘레를 따라 들어서 있는 빌라형 리조트입니다. 건물 유리창은 깨져 있고 벽면은 검게 그을려 있는 등 불에 탄 흔적들이 그대로입니다. 지붕이 아예 날아가 버리는 등 건물이 부서진 곳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산불이 난 지 2년이 다 됐지만 영랑호 리조트 건물들은 화재 피해를 입은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모두 61개 동 가운데 27개 동이 지난 2019년 4월 산불 당시 피해를 입었습니다. 평소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에 흉물로 방치돼 있어 보기에도 안 좋고 안전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 좋지, 흉하지. 여기에 나무 심고 꽃 심고 해서 이뻐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좋은 환경을 이게 다 버리고 있죠. 리조트 관계자는 한전을 상대로 피해 보상 관련 소송을 준비하며 증거 보존 신청을 한 상태인데 받아들여지면 감정평가 후 철거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27개 동의 경우 모두 133명의 등기제 회원이 지분을 갖고 있어 철거에 필요한 동의는 절반을 조금 넘긴 57%만 받은 상태입니다. 속초시에서도 사유재산인 영랑호 리조트 철거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영랑호 미관을 해치고 안전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리조트의 철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연한입니다. 고성군 송지호 일대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고성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과 25, 26일 송지호 일원에서 발견된 야생철새 쇠기러기 17마리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고성군은 호수 주변을 통제하고 방역 소독을 벌이는 한편 반경 10km 이내 가금류 사육 농가의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강원도가 동해안권 코로나19 진단팀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강원도는 오는 8일부터 강릉시 사천면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에 감염병 진단 TF를 신설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